방 과장입니다. 도로에서 운전을 할 때 요즘은 내비게이션으로 단속 카메라의 위치를 바로바로 알려주기 때문에 과속으로 인한 단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과속 카메라가 유난히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과속 카메라 설치로 인해 과속하는 차량이 줄어들어 큰 사고의 위험성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 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많은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과속 카메라 앞에서만 급작스럽게 속도를 줄이게 되고 이어 달려오던 뒷차와의 사고의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며칠 전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고속도로가 너무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상시에 가던 길도 언제부터인가 생긴지 모르는 과속 카메라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정부는 올해 말까지 이런 구간 단속 카메라들을 약 8,800여 개 신설한다고 발표하고 더 많은 단속 카메라들이 설치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고속도로를 달리면 심심찮게 구간 단속 카메라를 보게 되는데요. 최근 고속도로를 운행하면 더 많은 구간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속도를 내고 싶어도 규정 속도로 달릴 수밖에 없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구간 단속 카메라는 도로가 좋아서 과속을 많이 하는 구간이나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곳에 주로 설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많은 운전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간 단속 카메라의 단속 기준인데요. 처음과 끝 지점에 평균 속도를 초과했을 때만 단속이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구간 단속 카메라의 단속 기준은 구간 단속 첫 지점인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에서 각각 한 번씩 단속이 되고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에서 평균 속도를 측정해서 한 번 더 단속되는 시스템으로 총 3번의 위반 사항을 단속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km 단속 고속도로에서 120km로 시작 지점을 통과하고 마지막 종료 지점에서 평균 속도를 맞추기 위해 80km로 통과를 했다고 한다면 시작 지점인 120km의 과속 단속이 되는 것인데요. 만약 처음 시작 지점에서 120km, 중간에 달리는 평균 속도는 130km, 마지막 종료 지점에서 140km로 통과를 하였다면 3번 모두 과속 카메라에 단속이 됩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속도로 통과한 지점인 140km를 기준으로 한 번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결국 3번 모두 단속이 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속도를 단속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구간 단속 구간을 달리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우회도로와 휴게소, 그리고 졸음 쉼터인데요. 구간 단속 구간에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우회도로나 휴게소, 그리고 졸음 쉼터 등이 있어 구간 단속 지점을 통과 후 150km로 달리더라도 중간에 졸음 쉼터에서 잠깐 쉬거나 휴게소나 우회도로로 빠져나가게 된다면 결국 구간 단속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구간 단속 사이사이에 이동식 과속 카메라가 추가로 설치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단속 카메라만 설치하기보단 고속도로 속도를 조금이라도 높여주고 고속도로가 말 그대로 고속주행이 가능한 도로의 제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고속도로의 구간 단속의 원리와 향후 시행되는 조치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큰 힘이 됩니다.